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국가균형 발전. 이미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모든 것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특례시로 지정된 4개 시 가운데 비수도권은 단 한 곳, 창원 특례시입니다. 창원시가 경남이 거점도시라 볼 수 있는데 주변 영남도시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지자체 유형, 특례시에 모아지는 기대와 우려. 창원시가 비수도권 특례시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특례시 출범 100일, 지방 거점 도시로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한 사례를 통해 지방 소멸의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지난 2010년 경남 창원과 마산, 진해 세 도시가 통합돼 만들어진 창원시. 3개 시가 합쳐지며 서울이나 대전보다 더 넓고 인구도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됐습니다. 최근 창원시 곳곳에는 특례시 출범을 반기는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전국 4개 대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됐습니다. 지난 1월 13일 새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 그리고 경남 창원까지 4개 시가 새롭게 특례시 지위를 얻었습니다. 특례시란 무엇일까요?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측면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광역이냐 기초냐죠.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기초라 할지라도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경남의 예를 보면 일반 시와 구는 인구나 규모에 관계없이 경상남도에 속한 똑같은 기초자치단체인 건데요. 그래서 일단 광역과 기초라고 하는 큰 틀을 마련해 두고 기초 내에서 이제 다시 인구 100만 이상이 되는 특례시에 대해서 권한을 더 부여해주는, 즉 플러스 특례가 되는 거죠. 특례시는 법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 속하지만 자치 권한을 더 부여받는 새로운 지자체 유형입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로 승격된 건 1997년 울산이 마지막인데요. 이번에 특례시가 된 4개 시 인구는 울산광역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 창원시의 경우 지역 내 총생산 수출액은 광역시와 비슷하거나 좀 더 크기도 합니다. 4개 특례시는 몸집에 비해 행정, 재정 권한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는데요. 우리 창원시를 보면 2010년도에 우리 마산, 진해, 창원이 통합이 되어서 100만 이상 도시가 되었습니다. 규모는 서울시보다 커졌고 남은 역량은 강릉시처럼 되는데 행정체제가 기초지자체로 되었고 3만, 5만의 시군과 똑같은 권한을 갖고 똑같은 자치권을 가지고서는 우리 행정 수요라든지 지역 경쟁력을 도대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걸만한 자치권을 줘서 지역 경쟁력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자는 식이죠.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여기에 특례시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광역자치단체인 도에 권한이 집중돼 있는데 관할 범위가 너무 넓어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별 분권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4개 특례시는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8개 권한을 새롭게 갖게 됐는데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수요도 다양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예외적인 그런 그 예외적인 것을 좀 해서 특례를 좀 주자라고 한 차원에서 특례시가 이제 도입이 된 거죠. 특례시가 되면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복지 혜택이 늘어나는 겁니다. 의료급여나 기초연금 등의 복지급여는 특별시나 광역시급의 대도시 그리고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해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의 경우 주거유지 비용으로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인정해 재산에서 그만큼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재산이 같아도 사는 곳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그동안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던 창원시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대도시 구간에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1월 13일 날 창원 특례시가 되면서 중소도시에서 적용을 받던 기본재산 공제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을 받게 돼가지고 중소도시 기준보다는 대도시 기준이 기본 공제액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약 한 10,000여 명이 복지 대상자로서 추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각종 복지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늘어나면서 반가운 소식을 전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발걸음 또한 분주해졌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남구청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 네. 73살 김경찬 씨는 올해부터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됐습니다. 네, 4월부터는 금액이 30만 7,500원. 최대 금액으로 아마 나가실 거고, 이제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면 휴대폰 요금 감면이나 이런 것도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매년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선정되지 못했는데요. 이번이 신청한 지가 3번째거든요. 그런데 전번에 한 번, 2번 했는데 그때는 안 됐더라고요. 네네. 그래 이제 이번에는 됐다니까 좀 반갑습니다. 그렇죠. 소득이나 재산은 변동이 없지만 살고 있는 곳이 특례시가 돼 기본 재산에서 제해지는 금액이 8,5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으로 바뀌면서 재산이 그만큼 더 적은 것으로 인정돼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 겁니다. 매년 신청을 해봤는데 이제 그래도 또 특례시가 됐으니까 또 한 번 더 해보자는 이제 집사람이 권유를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제 이제 용돈이 없었는데 그 용돈을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기초연금뿐 아니라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장애연금 등 복지급여 9가지의 달라진 기준을 적용하게 돼 창원시의 경우 국비 170억 원이 더 지원됩니다. 신청 건수가 50% 이상 많이 늘었었고, 이제 그 결과를 지금쯤 이제 거의 나와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때까지 안 되다가 이제 받게 되시니까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네. 특례시가 되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예산도 확대됩니다. 소방 사무를 담당하는 소방본부는 보통 광역시나 도단위에 꾸려지는데 창원시의 경우 지난 2010년 3개 시가 통합되면서 큰 면적을 관할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소방본부를 꾸렸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뭐 산도 있고요. 특히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순환 뭐 사고라든지, 그리고 창원공단 같은 경우에 뭐 위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춘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동장 화재라든지 이런 거에 더 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보다 더 큰 면적에 산과 바다,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지고 인구도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보면 인구 규모가 비슷한 울산광역시의 4분의 1 수준이고 인구가 더 적은 세종시보다도 지원액이 더 적습니다. 올해부터 특례시가 된 창원시의 경우 특례 조항을 적용해 지난해보다 50% 증액된 약 64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원됩니다. 창원시는 늘어난 예산으로 첨단 소방장비를 확충할 계획인데요. 창원시에서 현재로서는 제일 높은 53m짜리입니다. 그냥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7층 정도를 진압할 수 있는 차인데요. 그럼 저 위로 불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53m밖에 없기 때문에 대처하는데 좀 불안함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70m 불절 소방 사다리 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제 70m를 사게 되면 좀 더 안전해지고 저희 대원들도 더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창원에는 고층 아파트도 많지만 농어촌 지역과 구도심도 많습니다. 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선 마을. 이 마을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소방차가 출동해봤습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이쪽으로는 펌프차 못 들어갑니다. 아, 폭이 좁아서? 예, 폭이 좁아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 안쪽에 화재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요? 저 안쪽에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 놨는데 컴퓨터가 못 들어가는 데서는 이제 그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소화장치? 예.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골목에서는 비상소화장치가 소방차 역할을 대신합니다. 주민 누구나 이걸 활용해 불길이 더 크게 번지기 전에 진화할 수 있는데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 사태에서 비상소화장치가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화재도 없고 이래서 사용된 적은 지금 없는데 그래도 조금은 안심은 좀 됩니다. 있는 게 훨씬 마음적으로 든든하죠. 네. 창원시는 늘어난 소방안전교부세로 비상소화장치나 가정용 소화기, 연기 감지기 등 화재 예방 인프라를 확충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좁은 도로가 여전히 많이 있고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 곤란 구간이 많이 발생하는데 소방차 진입 곤란 구간 거리를 100m 이상으로 기준을 둘 때 창원시에는 17개소의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이 있습니다. 17개소뿐만 아니라 산림 인접 마을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보다 더 촘촘한 소화전을 구축하여 안정망 확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례시 출범 후 100일. 아직은 특례시로서 재정이나 행정 권한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시나 규칙을 개정해 특례를 인정받음으로써 복지 예산이나 소방안전 교부세 증액이 가능해졌지만 특례시의 본질은 그러한 예산 증액에 있는 게 아니라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특례시가 되니까 특별교부세랄지 이런 것들은 어떤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혹여 어떤 지원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특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그 시스템 중에서 특례시에 특별한 행정 수요가 있는데 이 행정 수요를 도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도에 가지고 있는 기능을 우리도 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특례를 인정해 주는 거죠. 지난 5일 창원시가 지방무역항 개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창원시에는 마산항, 진해항, 진해신항까지 3개의 항만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중 마산항과 진해신항은 국가관리항, 진해항은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지방관리 무역항입니다.
창원에 위치한 항만이지만 창원시는 관리나 개발 권한이 없는 겁니다. 항만은 도가, 바로 뒤 배후 부지는 시가 관리하다 보니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 진해항의 경우 모래부두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모래 뭐 푸고 있네 저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가 해풍이 세기 때문에 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대가 있는 여기 한 7천 세대가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는 거리가 부두하고는 5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예. 공동주택이 개발이 돼가지고 입주가 해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래가 날려서.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 무역항에 대한 개발 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창원시에서 항만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런 걸 기능 재구조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모래라든지 걸 너무 부두와 가깝다 보니까 좀 조정을 해가지고 좀 환경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좀 바꾼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무이양이죠. 항만 배후지 개발이거든요. 그게 분리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만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지난번 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그건 적극적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릴 때는 특례시에다가 얘기를 하는 게 사무를 발굴했다. 그러면 그 사무가 정말 주민들한테 어떤 편익을 가져다 주는지 발굴된 사무가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그 정당성을 찾아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개 특례시 중 수원, 고양, 용인, 3개 시는 모두 경기도, 즉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창원시가 유일하게 인구 100만 명을 넘겨 특례시에 포함됐는데요. 창원시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점점 심화되면서 지방은 소멸 우려가 나올 정도로 발전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요. 인구의 절반 이상인 2,600만 명이 국토의 11%인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소위 선진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정말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역별 인구 소멸 지수 자료에 따르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105곳 가운데 97곳이 비수도권 지역입니다. 지방의 대도시권이 쇠퇴하고 있고 모든 것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그런 형국이 돼서 지방에서 소지역 단위에서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다른 지역 간에 어떻게 하면 균형 발전을 이뤄서 이 비수도권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더 이상 흡입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작은 도시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통합된 즉 주민들이 뭔가 일종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의 코어다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필요하게 된 거거든요. 각 권역별로 자족적 산업 생태계와 교육 인프라를 갖춘 거점 대도시가 성장하고 인근 지역과 연계한다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창원시가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이자 영남권 거점 도시로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권역 중심으로 본다면 여기가 커져서 다른 지역으로 여기 이 권역에 있는 사람이 이동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이고 창원 특례시가 그런 면에서 기대가 되는 것은 그 지역 권역 내에서 사람들을 잡아둘 수 있는 즉 이동을 하지 않고도 그 지역 내에서 뭔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경제적 앵커가 등장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우리나라 국토의 성장 축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국가 균형 발전에 궁극적으로는 지방 소멸에도 큰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멸을 방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험대가 된 특례시 출범.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성장 동력 확보 등 산적한 과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 특례시가 광역시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또 일반시하고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그 특례시에 맞는 그 지역 맞춤형 행정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특례시가 고민해왔던 그런 방향으로 특례시 행정을 이끌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특례시에 지방분권형 특례시가 정착될 수 있는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